안녕하세요. TT준성입니다. 기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작년 2월달쯤에 스캇 에딕트 RC10 디스크 로드 자전거를 기변을 했었어요. 그 스캇 에딕트 롱텀 리뷰 후기를 올리겠다고 했었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스캇 에딕트 후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림브에서 디스크로 넘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좀 무거워진 부분이 있고, 굉장히 좋은 자전거지만 구동계가 이제 포스 이탭, 그래도 좀 무거운 편이어서 자전거 무게 때문에 조금 그 스트레스를 받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림브 탈 때는 한 6.8kg 정도 세팅, UCI 규정으로 대회에 딱 나갈 수 있는 6.8kg 정도의 세팅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스캇 에딕트로 바꾸면서는 이제 포스 이탭이 좀 무겁더라고요. 디스크 구동계이기도 하고, 한 좀 경량을 해서 7.5kg까지 줄였거든요.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잘 타고 다녔었는데,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전거 기변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디스크를 유지하면서 무게를 6.8까지 낮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도싸에서 중고장터를 계속 찾다가 좀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서 다시 디스크에서 림브로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에는 제가 타던 스캇 에딕트 RC10 자전거가 있고, 여기 앞에는 제가 요번에 중고 매물로 얻어본 에서 타막 SL6 이제 9 모델이죠. 9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컬러는 스톰 그레이 컬러라고 해서 아마 19년도식일 거예요. 19년도에 나온 모델이고, 완차로 나오진 않고 조립차로, 그러니까 따로 프레임만 나오는 그런 모델인 거고, 완차 구성이 이제 S석 타막 프레임 SL6에다가 안장은 S석 로민 안장인 것 같고, S석 카본 스템, 그 다음에 S석 카본 쉘로 밴드 핸들바, 그리고 구동계는 판매자분이 조립식이고, 크랭크, 그다음 스프라켓, 레버는 듀라이스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스램 레드 S900인가, 그 다음에 앞 드레일러는 울테그라, 그다음 뒷드레일러도 울테그라. 그리고 페달은 미포함인데, 제가 아시오마 룩 페달 파워미터를 새거로 샀어요. 새거로 사서 지금 페달은 제가 새거로 사서 다른 거고, 그다음에 뭐 케이지, 이거는 제가 원래 로드 자전거에 가지고 있던 케이지도 달았고, 마운트도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달았어요. 그리고 휠은 로발 CX50 튜블러.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깨끗하더라고요. 프레임하고 휠은 좀 사용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휠에 좀 약간 장기스가 좀 있긴 한데 굉장히 깨끗하고, 오버홀까지 해서 굉장히 말끔한 상태인 거고, 굉장히 깨끗해요. 거의 민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바, 그 다음에 바탭 이런 거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제가 이 자전거를 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구동계가 새 제품이에요. 구동계는 완전 새 제품을 교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르게 됐어요. 전동이 일단 아니죠. 전동이 아니라서 다시 기계시로 돌아왔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스크에서 림브로 오게 되다 보니까 일단 브레이크 제동력이 훨씬 원래 전으로 림브 사용하던 그때로 다운그레이드 됐겠죠. 단점 또 하나, 스캇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인터널이라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구조였었어요. 이제 S석 타막으로 오면서는 다시 케이블들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인터널이 외관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데, 이 부분은 단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왜 다시 림브로 오게 됐냐? 무게 때문이죠. 무게. 물론 이게 구동계가 울테급이 아니고 듀라급이고, 뭐 앞대와 뒷대는 울테지만, 스캇 같은 경우는 포스 이탭, 무게가 림브가 월등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튜블러 휠셋인데, 무게가 스캇 에딕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7.5에서 7.6 정도 나갔고요. 현재 이 에서 타막 림브 같은 경우는 무게가 한 6.75kg 정도 나가요. 그렇게 되면 거의 약 한 800g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어필에서 800g이면은 좀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아서 어필에서 훨씬 더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디스크에서 림브로 기변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점이 있어요. 요새 점점 이제 디스크가 대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사에서도 림브 관련된 제품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림브 구동계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공급량을 굉장히 점점 줄일 거예요. 앞으로 림브 관련된 부품들이 계속 수급이 좀 더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림브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부품 교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림브 중고값들이 예전보다 훨씬 싸진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뭐 몇 년간은 그래도 시마노 림브 구동계를 다시 소모품이잖아요, 구동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구하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구동기가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못해도 3-4년은 끄떡없이 체인하고 스프레만 제때 교체를 해주면은 계속 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통 한 3-4년 타면 저는 기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타면은 그래도 본전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스캇 에딕트 모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요청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일단 제가 전에 타던 자전거보다 무게가 한 800g인가 더 무겁기 때문에 이 에딕트가 그래도 올라운드 모델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운드 모델로 나왔는데 기존 자전거보다 무게가 훨씬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 무게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퍼포먼스적으로는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느낌적으로만 느끼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휠까지 이제 50mm를 바꾸고 나서 스캇 에딕트를 타면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굉장히 만족했고, 어필에서도 이 자전거 무게 때문에 내가 처진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운드 모델인데도 에어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흡족을 하면서 많이 탔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 스캇 에딕트 같은 경우는 이 일체형 핸들바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이 일체형 핸들바에는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은 이 포스 2탭. 이 포스 2탭이 구동계가 좀 너무 무거워요. 울테 디스크보다 무거운데 이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제가 레드 2탭이었다면은 기변을 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1년간 쭉 하면서 탔었던 모델인데, 순정 상태에서 이 일체형 카본 핸들바도 바꾸고 세파스에서 협찬받은 이 피직 안정도 굉장히 잘 썼었어요. 요거 두 개를 바꾸고, 휠도 보라운 디스크 튜블러 얘로 바꾸면서 얘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탔었던 모델이고, 그리고 이 디스크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좋긴 좋은데, 이제 디스크는 이 로터가 관리가 좀 귀찮더라고요. 되게 좀 림브레이크보다 좀 관리가 거지 같아요. 일단 이걸 맞춰야 되는데 블리딩도 좀 공인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로터가 뭐 세팅이 안 맞거나 이게 좀 닳거나 아니면 패드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브레이킹 잡으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 로라에 물릴 때도 따로 어댑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 로터 관리가 좀 여간 귀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귀차니즘인 사람들한테는 요 디스크 부분이 좀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관리를 안 했죠. 샵에 가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림브로 다시 돌아가게 된 큰 원인입니다. 림브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나 뭐 이런 거 관련 메인터넌스가 정비가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그 다음에 QR 같은 경우도 QR 방식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펄스럭 경량 QR입니다. 이것도 기존 QR 대비 앞뒤로 한 100g 정도 감량이 돼가지고 지금은 껴놨고, 아마 대회 때는 무게를 맞추려고 기본 QR을 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림브의 브레이킹 능력, 브레이크 잘 안 잡힌다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 뭐 림브를 쓰면서 브레이킹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위험할 뻔한 적이 있고 뭐 그런 적은 잘 없어요. 전에도 림브를 탈 때도 충분히 제동력에서는 정말 충분히 만족을 했고, 브레이크가 뭐 105급이다 105급 이하다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그런 이슈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다음 열변형 로드 자전거 2016년에 탔나? 16년부터 탔을 텐데 16년도부터 타면서 열변형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라이더라서 그런지 뭐 운이 좋아서인지 아무튼 여태까지 열변형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브레이킹 능력도 만족하면서 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디스크의 이 로터의 불편함에서 다시 좀 해방되는 느낌이라서 림브로 다시 오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도 열변형이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샵에 정비를 받으러 갔을 때 미케닉 분께서도 로터가 뭐 열변형의 림브보다 훨씬 더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만능은 아니다. 로터가 열변형의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뭐 잡는 방법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 제가 TT차를 탈 때가 아니고 일반 로드 자전거를 탈 때는 타막을 타고 영상에 나오게 되겠죠. 여태까지 타막을 한 번도 못 타봤었고, 다들 이제 많이 인기가 있는 브랜드 모델이다 보니까 한번 다 타고 싶어
없던 그런 모델이라서 개인적으로 타막을 처음 타보는 거라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스캇 에딕트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잘 탔던 모델이지만 이제 팔아야죠. 이제 팔아야 되고, 어떻게 팔까는 좀 고민이에요. 일단은 제가 이제 피팅 값도 좀 옮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못 올리진 않았고요. 좀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판매할지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적당한 가격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방법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사에 팔든가 라이트 브라더스 쪽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알아보든가 좀 제가 어떻게 팔 수 있나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스캇 에딕트는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제는 피팅을 맞추러 가야 돼요. 피팅을 맞추러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사이클 스튜디오의 정우람 대표한테 피팅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정우람 코치한테 좀 이제 피팅을 봐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점점 디스크가 대세인 시장에서 다시 림브를 산다는 게 좀 나중에 생각하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라 판단이 돼서 이번에 기변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또 뭐 다시 또 디스크로 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겨울철이라서 다들 이제 필드 나가고 싶지만 집에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기변을 하기는 사실 좀 좋은 시기다. 겨울에가 보통 시세가 시즌보다는 좀 더 싸니까. 제가 작년 겨울에 이맘때쯤에도 기변하게 됐는데 또 기변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아무튼 이번 걸로는 거의 마지막으로 앞으로 영원히 기변이 없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샀을 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구동계 빼고 다 바꾸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결국엔 다 바꾸게 될 거다 뭐 했었는데, 개미지옥이네 개미지옥. 아무튼 저는 이제 이 타막도 한번 이제 피팅도 손을 봐보고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 라이딩 하면서 좋은 필드 라이딩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머리를 안 감았더니 개판이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